안녕하세요. 세션 발표를 하게 된 모바일 프로덕트 팀 찰리입니다. 우선 저는 스마트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아마 언제 어딜 가든 편리하게 갖고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손이 하나가 없다라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들고 있거나 우산을 쓰고 있어서 한 손을 쓸 수 없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을 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선 화면은 점점 커지는데 손가락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늘어나지 않고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손만 남았을 때 불편했던 것 중 하나인 화면 전환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에서 뭐가 어려웠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 전환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도 애플에서도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이 구조는 스택 구조로 화면을 쌓고 넣고 뺐다 하면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을 이동할 때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불편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했을까요? 우선 저희는 채팅 앱이기 때문에 보통 두 손으로 잡고 채팅을 입력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듯이 설정 화면을 이동하려면 손을 최상단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폰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화면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닿지 않는 부분을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파지를 하고 터치를 하기 때문에 화면 상단이나 아니면 한 손을 잡았을 때 구석에는 아예 닿지 않는 데드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손이 크시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것이 제스처였습니다. PC에서는 마우스 대신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에서는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제스처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애플에서 제공하는 화면 전환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애플에서 제공하는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스와이프 제스처를 이용해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특정 화면을 이동하기 위한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이 특정 화면을 이동하는 제스처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시작은 간단했는데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제스처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단순히 합친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밀기 시작하면 다음 화면을 새로 만들고 만들어진 화면은 손가락을 따라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의 역할을 내비게이션으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스처가 끝나면 전환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알려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데모로 만들었을 때는 어, 팀에게 보여줄 때만 해도 성능도 좋고 화면도 잘 나오고 데스크 앱에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스크 앱에 적용을 해보니 제 멘탈은 완전 나가버렸는데요. 일단 메인 스레드 문제도 있었고 잦은 UI 업데이트도 있었고 소켓이나 API 호출 같은 예상치 못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애플에서 잠수함 패치한 것을 발견해서 이걸 해결하느라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모바일 특성과 함께 어떻게 해결했는지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실전에 적용을 했을 때는 화면이 손가락을 따라올 때마다 화면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고 버벅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이는 모바일에서 UI는 메인 스레드에서만 그려야 한다는 특성 때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화면을 바꾸거나 그리게 되면 심각한 경우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줄에서만 처리하도록 규칙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데모와 실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새벽에 택시를 타면 뭐 보통 100km 이하로 잘 안 달리는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아주 많은 변수가 존재하죠. 뭐 제스처 애니메이션이 있고 UI 업데이트가 있거나 뭐 새로운 레이아웃을 개선하거나 뭐 이런 메인 스레드를 점유하기 때문에 버벅임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뭐 리니어 사이클로 비유를 하면 사이클마다 작업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사이클로 밀려나듯이 메인 스레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트루먼트라는 툴을 사용해서 어디서 CPU가 버벅이고 있는지, 어디서 사용량이 많은지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이라이팅 된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한 프레임당 CPU 사용량이 많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눌렀을 때 어느 파일에서 어떤 함수에서 CPU가 많이 사용되는지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담진 않았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씀드려 보면 CPU는 화면을 그리기만 하고 GPU를 사용해서 화면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화면이 움직일 때마다 계산하고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CPU는 한 번만 그려놓고 GPU를 사용해서 그냥 땡겨서 열기만 한 형태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창문을 설치하고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창문이 이동될 때마다 창문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은 한 번만 설치하고 이제 손가락으로 이동하는 역할만 GPU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나서 잘 되겠거니 하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이슈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스처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손가락을 따라오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추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한 프레임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하지 못했고 많이 사이클이 이동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우선 간과했던 사실은 다음 화면으로 보여줘야 될 화면에서 API 호출도 많았고 소켓도 호출되고 있었고 소켓이 호출되면서 UI가 변경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UI가 변경될 때마다 레이아웃이 새로 계산됐고 새로 계산될 때마다 CPU 사용량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또는 방대한 데이터를 UI 한 번에 그리는 로직이 있어서 거기서 병목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트릭 같은 눈속임을 썼는데요. 화면만 일단 로더를 그린 화면만 표시하고 손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더를 통해서 내부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내부의 백그라운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한 번에 그릴 준비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메인 스레드의 점유를 아끼고 백그라운드를 사용한 결과 한 프레임에서 한 번에 다 그리는 부드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자 하고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스처를 취소했을 때 앱이 먹통되는 아주 힘든 결과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아이폰 17 이하에서만 발생하는 이슈였습니다. 좀 황당할 수 있는데요. 특정 OS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요건 약간 애플 특성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원인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번에는 애플 ID로 제공하고 있는 엑스코드에서 디버깅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밑에 레이아웃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전체 화면을 덮고 있는 뷰가 따로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애플에서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클래스였는데요.
특정 요소를 복제하거나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호출하곤 하는데 제스처가 취소되었을 때 애플에서 이 뷰를 제거하지 않아서 발생한 이슈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뭐 여러 공식 릴리즈 노트나 아니면 포럼을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애플이 답변한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공감을 많이 받은 포럼의 내용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iOS 17에서 해당 이슈는 발생하지 않게 방어 코드는 짜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나온 결과물은 이렇게 손가락을 따라서 움직이는 패널 화면 이동이었습니다. 뭐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는데요. 저는 아직 만족을 하지 못하고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비게이션 제스처가 단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모바일에 단축키를 하나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바일 사용성에 기여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제 한 손으로 마법을 부리듯이 앱 사용이 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는 다른 앱을 쓸 때마다 이 앱은 어떻게 화면 전환을 하고 있고 제스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 좋으니 제품 개선을 같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